안녕하세요. 피트니슈트 대표 신용창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2023년 73기 경찰간부 후보생 시험에 도입되는 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 기준 및 방법, 그리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운동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건데, 그 순환식 체력검사는 장애물 코스 달리기, 그리고 장대 허들 넘기, 그리고 밀기 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종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5종목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는 직무 적합성이 높다라는 점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일부 취약 종목이나 취약 부분이 있어도 합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대비 과정이 쉽고 재밌다는 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이자 단점인 점은, 남성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예전에 비해서 그 종목식 체력 검사에 비해서는 합격 확률이 좀 높아졌고, 통과 확률이, 여성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종목식 체력 검사에 비해서 여성 수험생들에게 요구되는 체력 수준이 좀 높아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꾸준한 체력 준비와 그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순환식 체력 검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경찰 직무 중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비하여 4.2kg의 조끼를 착용하고 연이어 수행한 후 이 완주 시간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첫 번째 장애물 코스 달리기는 매트 넘기, 허들 넘기, 계단 오르기 등 장애물 코스를 포함하여 총 6번 340m를 달리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장대 허들 넘기는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 장대 허들을 손으로 짚고 넘은 후 뒤로 눕기를 3회 반복하는 종목입니다. 당기기 밀기는 32kg에 해당하는 신체 저항성 기구를 각각 당기고 민 상태에서 반원을 이동하기를 3회 수행하는 종목입니다. 구조하기는 덥이라고 불리는 72kg의 모형 인형을 잡고 당겨 10.7m의 거리를 이동시키는 종목입니다. 방아쇠 당기기는 직경 23cm의 원형 구멍에 총구를 넣어주시고 주 사용성 16회, 반대손 15회 방아쇠를 당기는 종목입니다. 평가 기준이나 방법을 보자면, 완주 시간이 4분 40초 이하인 경우는 우수로 평가되고요. 그 경우 합격이 됩니다. 4분 40초를 넘은 경우에, 보통 4분 40초 이상 5분 10초 이하인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합격이 가능하나,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이 우수를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배제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의 세부 내용을 좀 설명해 보자면, 아까 장애물 코스 달리기는 범인 추격을 염두에 둔 종목이고요. 필요한 신체 능력은 순발력과 심폐지구력이 되겠습니다. 장대 허들 넘기는 범인 추격 제압을 염두에 둔 종목이고, 코어 근력, 순발력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순발력이나 기본적인 심폐지구력으로 통과가 가능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신다면 조금은 오랫동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다음부터 제가 이게 크게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밀고 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근력이 악력입니다. 물론 지구력이나 근지구력도 필요하겠지만, 밀고 당기기부터 악력이 본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구조하기에 갔을 때 모형 인형, 72kg 정도 되는 모형 인형을 잡고 이동시키면서 악력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밀고 당기기와 구조하기를 할 때 몸의 무게중심을 이용하고 악력의 사용을 최소화로 하여야 방아쇠 당기기를 할 때 악력을 좀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71기 후보생을 기준으로 측정을 했을 때, 남성 같은 경우는 100%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60%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기존의 종목식 체력 검사를 통과한 합격생의 기준으로 60% 합격한 거기 때문에, 그 종목식 체력 검사를 합격한 친구들도 40%는 탈락을 했다는 거죠. 기준 시간이 넘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마 여성 수험생들은 조금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순환식 체력 검사 대비한 운동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가장 많이 궁금하셨을 건데, 기존에 종목식 체력 검사 때 제가 설명을 하던 것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때는 어느 한 종목이라도 탈락을 하면 꽈락이 되기 때문에 모든 분야로 운동을 하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치우치셔도 합격하시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통과하시는 데는.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전에 봤던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순발력하고 근력이죠. 그 중에서 악력. 그래서 운동을 하실 때 첫 번째 순발력하고 근력 중에서 악력을 위주로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악력 운동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부터 제가 기본적인 운동을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
운동 기구나 나머지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선택 방법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자, 첫 번째는 근육의 기본 구조하고 경찰 체력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근육 성장의 기본 원리는 그 초과 회복이라고 하여서 자극과 영양 섭취와 휴식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 역할을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찰 시험에서 많이 요구하는 순발력과 근력 같은 경우는 8회 이하의 운동이 가능한 무게를 좀 추천합니다. 그게 순발력과 근력에 관한 거고요. 최고 무게, 그러니까 내가 8회 이상을 들 수 있는 가벼운 무게로 운동하는 것보다는 8회 이하로 할 수 있는 무거운 무게로 운동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영양 섭취 같은 경우는 운동 후에 30분 이내에 단백질 보충을 추천하고 충분한 영양 보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식단을 제공해 드릴 건데 꼭 그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제공해 드린 식단에는 그냥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샐러드를 포함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린 거지 꼭 그대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식단을 드린 대로 하시다 보면 아마 좀 허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일반식을 하셔도 되고, 하루에 한두 끼 정도만 식단을 지키셔도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체중 조절의 필요성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기존의 5가지 순환식 체력 검사를 보면 체중이 조금 나가고 대신 근력이 있으신 분들이 좀 더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성장을 위주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휴식은 그냥 쉬시라는 것보다 분할 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근육이 회복되는 데는 48시간이 필요하고요. 복근은 24시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운동을 하면 하루 그 부위를 쉬어주는 방식으로 분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할 운동이 있는데 운동 스케줄이나 본인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따지셔가지고 인터넷에 3분할, 5분할, 2분할 이렇게 검색하셔서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 체력의 특징을 설명해 드리면 최대 입시하고 약간 달라요. 아마 이 동영상 보신 분들 지방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서울 분들도 계실 건데 근처에 경찰 학원이 잘 없다 보니 최대 입시 학원을 많이 가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노량진에도 센터가 있고 신림동에도 센터가 있다 보니 그 트레이너들을 많이 뽑아보는데 경찰 체력을 전문으로 하는 트레이너하고 최대 입시를 전문으로 하는 트레이너하고 약간 달라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최대 입시하고 경찰 체력을 준비하는 입시생의 체력 수준이나 연령이 좀 달라요. 최대 입시를 하시는 분들은 운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시고, 경찰 체력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대학에서 일반적인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오신 이후에 이제 직업으로 경찰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 출발점이 좀 달라요. 그리고 경찰 최대 입시를 하신 분들은 10대 후반 가장 체력적으로 왕성하실 때고, 경찰 체력 하신 분들은 아마 20대 후반, 30대까지 이렇게 걸쳐 있다 보니 그때보다 회복 능력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최대 입시를 하는 학원이나 그 강사를 만나시면 단순 반복 위주의 운동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 최대 입시를 준비하는 강사보다는 경찰 체력을 하시는 강사분들이 조금 더 수험생에 맞춰서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경찰 체력 학원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대 입시 학원을 가실 거면 헬스장이나 이런 부분에 가서 부위별 운동을 꼭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별 운동을 추천해 드리자면 기본적인 운동 능력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체력 검사를 측정한 이후에 자유로운 운동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바뀐 순환식 체력 검사 같은 경우는 특히 남성분들 중에 기본적인 운동량을 보유하신 분들은 쉽게 우수를 받을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다음부터가 제가 추천드리는 일반 수험생들의 운동 방법이에요. 가장 추천드리는 건 경찰 체력반, 그리고 순환 운동에 포함되는 크로스핏 같은 운동들입니다. 경찰 체력반 같은 경우는 가장 효율적이고요.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고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경쟁 심리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대신 단점이란 시간 제약이 있습니다. 각 학원들의 이제 경찰 체력반이 선택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무조건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점이 단점이고요. 참고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슈트 피지컬이라고 경찰 체력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이루어지고 여기에 관해 혹시라도 저희 센터에서 상담을 하시려면 평일 12시에서 4시 사이에 저희 팀장이 있으니까 1호점 피트니스 슈트로 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그 다음은 헬스장을 추천드리는데요. 헬스장은 시간 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저렴하죠.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운동 효율이 좀 떨어져요. 운동을 하실 줄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성취를 얻기 좀 힘드시죠. 그리고 출석률이 좀 낮을 수 있고. 그러니 아마 같이 할 운동 친구가 있으시거나 같이 할 운동 파트너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전과 달리 유도나 검도 같은 구기 종목들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종목이 좋은 점은 일단은 무도 자격증을 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밌죠. 근데 단점이라 얘기하면 아무래도 격기다 보니 부상 위험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조금 높고 시간 제약이 좀 있다는 점, 그게 좀 단점으로 뽑히고요. 마지막은 홈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성분들 중에는 이제 턱걸이나 캐틀벨 정도 하시고 캐틀벨 운동 같은 거 배우시고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여성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저는 비추합니다. 운동을 좀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순환식 체력 검사에서 홈트레이닝으로 통과를 하시기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시간 활용이 장점이고 저렴하고 뭐 이런 점이 있지만 경쟁자들과의 비교도 어렵고 운동 효율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홈트레이닝보다는 위에 경찰반, 헬스장 그리고 격기 종목의 뭔가 하나를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 단련 부위는 아까 말씀드렸던 순발력 그리고 악력을 포함하는 필수 단련 부위입니다. 순발력과 코어는 박스 점프라든지 줄넘기, 프리웨이트 같은 운동을 주로 하시면 좋고요. 간단하게 하실 거면 그냥 동네에 나가셔서 줄넘기 정도 하시고 줄넘기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순발력은 코어에도 도움되고요. 그리고 등하고 악력이 중요한데 등하고 악력은 그냥 등 운동 하시면 돼요. 등 운동 중에서도 데드리프트나 턱걸이, 스트랩은 제외하셔야 되고요. 턱걸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헬스장에 가시면 랩풀다운이나 풀다운, 로우 등등의 운동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남성분들 운동하시는 등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격기에 가시면 제가 아까 유도, 검도가 좋다고 했던 이유도 이 등하고 악력에 도움되기 때문입니다. 유도나 악력은 다 악력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헬스장하고 PT의 선택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헬스장은 뭐 꼭 시설이 엄청나게 좋고 샤워실이 좋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렴하게 자기 그 운동 공간에서 가깝고 집 근처에 가까운 게 좋은 것 같은데 몇몇 가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별 운동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 돼서 각 부위별 운동이 가능한 곳 그리고 프리웨이트가 가능한 시설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웨이트라고 하면 데드리프트나 스쿼트 같은 이렇게 운동이 가능한 데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기구가 더 필요하다면 치닝 어시스트라고 턱걸이 할 때 하나 하기가 힘드신 분들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치닝 어시스트라는 기구가 있는 헬스장에 가셔서 그 보조를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T가 필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이제는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운동 방법을 모른다. 근데 격기보다는 이제 단순한 헬스장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운동을 배우시는 게 가장 좋아요. PT를 하실 거면 가장 처음 PT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배우신 운동 방법대로 꾸준히 헬스장을 다니시는 게 가장 저렴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PT 선생님을 선택하는 게 PT는 가장 중요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그게 가장 좋은 건 당연히 경찰반 전문 강사겠죠. 그리고 경찰관 전문 강사가 근데 많지는 않고 그래도 지방에 계신 분들은 경찰관이 잘 없다 보니 그럴 때는 이제 헬스장에 가시면 여러 헬스장을 둘러보시고 트레이너들 중에 프리웨이트나 맨몸 운동 위주의 강사들이 있어요. 그 강사들이 좋아하는 운동이 뭐 역도나 캐틀벨, 크로스핏, 철봉, 짐닝, TRX 등등 이런 맨몸 운동 위주의 강사들이 이 경찰반에 좀 잘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강사들에게 데드리프트나 아까 말씀드린 턱걸이, 데드리프트를 정확한 자세로 가르쳐 달라고 하시면 이번 순환식 체력 검사를 대비하시는데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측정 기구 같은 경우는 이게 현재는 미확정입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에 나와 있는 기구들이나 이런 거는 미국에서 쓰이는 기구들이나 한국에서 그냥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기구들로 그냥 측정을 한 거고요. 국내 업체에서 현재 자체 제작 중이고 그거는 극비로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국내 업체에서 소수의 경찰학원, 서울에서는 3개 이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3개 이하의 학원에만 공급될 거고 그리고 경찰청에서도 소수의 경찰청에만 공급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현재 어떻게 확실하게 어떤 기구가 나오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면 자체 제작할 예정이고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할 예정인데 아마도
그 기구의 재질이나 그 덥이나 이런 거의 재질에 따라서 난이도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기구가 정확하게 나온 이후에 저희가 자체 측정 추후에 측정 방법이나 요령이나 이런 걸 추가 동영상으로 올릴 테니 그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재활인데, 예전 같은 경우는 재활에 제가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재활이 안 돼서 한 종목에 꽈락을 한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일반적으로 회원분들 그 수험생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리고요. 요추고 첫 번째 병원에서 디스크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하면 일단 병원에 가시고 그 디스크를 나으신 이후에 보강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디스크 판정이 아닌데 허리가 아프고 운동할 때마다 허리 부상을 당한다. 그리고 허리 통증이 있다 하는 경우는 대부분은 고관절이 좌우 균형, 앞뒤 균형이 안 맞는 경우입니다. 전방, 후방 경사가 맞지 않아서 고관절이 좀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꼭 운동을 해서 아픈 것보다 평소 때 고관절이 틀어졌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와중에서도 요추에 많은 부하가 간 상태고 그 상태로 운동을 하다 보니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공부를 위해서도 그러고 체력 검사를 위해서도 교정 PT를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회 이내로 그 고관절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을 처음에 이제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걸 잘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강사분들이 가장 잘하는 강사분들이세요. 그 강사분들한테 짧게라도 PT 받으셔서 교정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견갑골의 좌우 불균형으로 해서 비롯되는 척추 측만에서 비롯됩니다. 척추 측만증이 있지 않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약간의 측만기가 있어도 목 줄기근에 지속적인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목에 지속적인 통증과 지속적인 통증이 이루어져서 운동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도 간단하게 정말 한 3회 이하의 PT로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다가 참 많이 다치는 부위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장일문 코스 달리기나 장대 얻어넘기에서도 발목이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참 많이 다쳐서 이걸로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보통 발목을 다치는 게 이 상태에서 발이 접질리는 경우죠. 그럼 바깥쪽 인대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걸 보강 훈련을 한다고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인대가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늘어나 있는 인대를 보조하기 위해서 보조 테이핑을 하시고 그리고 발목을 감쌀 수 있는 운동화나 양말 같은 걸 착용해서 보호를 하신 후에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이걸 보강 운동을 한다고 물리치료까지 받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재활이나 뭐 통증이나 이런 점 같은 경우는 슈트 1호점이나 노량진점에 전화를 하셔서 대표님하고 그 상담 예약을 하시면 제가 한번 몸을 봐드릴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짧은 시간 말씀드린 이 대비 방법이 이렇게 도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